안녕하세요. 꿈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오늘은 최은영 작가님의 인보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보일기 최은영. 고양이는 지하주차장 구석바닥에 배를 바짝 깔고 귀를 뒤로 젖혔다. 크림색 페르시안 장모종 고양이였는데 길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태가 났다. 털에는 회색 때가 얼룩덜룩 묻어 있었고 한쪽 눈은 다른 길 고양이에게 긁혀서인지 부어 있었다. 윤주는 아파트 단지 길 고양이의 면면을 알고 있었는데 이 아이는 처음이었다. 주인을 찾아줘야 해. 그것이 윤주가 한 첫 번째 생각이었다. 금요일 저녁이었고 다음 날 일정도 없었다. 고양아, 괜찮아. 윤주는 주차장 구석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길 고양이라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불가능했겠지만 고양이는 하악질을 하면서도 쉽게 윤주의 두 손에 잡혔다. 윤주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배낭에 고양이를 넣고 지퍼를 잠갔다. 순한 아이가 분명했다. 팥빵이 같았으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윤주는 팥빵이를 이동장에 넣을 때마다 곤란을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애인이 이동장을 세로로 세우고 윤주가 팥빵이를 잡아서 위에서부터 넣으려고 해도 팥빵이는 이동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네 발로 버티곤 했다. 윤주는 고양이를 데리고 팥빵이가 다니던 병원에 갔다. 3년 만에 찾아간 것이었는데도 원장은 윤주를 알아보고 반가운 내색을 했다. 이 병원에 다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제가 무슨 생각으로 동물을 키웠을까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윤주에게 원장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원장은 고양이를 검진했다. 치아 상태를 보고 많이 봐야 3년 정도 된 아이일 거라고 중성화 수술도 되어 있다고 했다. 주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 같네요. 며칠은 길에서 헤맨 것 같은데 먹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물그릇을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원장이 책상에 얼음처럼 앉아있던 고양이가 물그릇을 보더니 코까지 바꿔서 정신없이 물을 먹었다. 캔을 뜯어주자 고르릉 소리까지 내면서 캔 하나를 다 먹었다. 원장은 고양이 눈에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연고를 바르는 방법을 보여줬다. 집에 오자 고양이는 욕실 변기 뒤 숨었다. 윤주는 창고에 넣어 놓았던 팥빵의 화장실을 꺼내서 모래를 부었다. 부엌 찬장 꼭대기에 두었던 팥빵이 전용 그릇을 꺼내어 동물병원에서 사온 사료를 붓고 물을 따랐다. 고양아, 밥 여기 있어. 윤주는 밥그릇과 물그릇을 고양이가 숨어있는 화장실 입구에 갖다 놓았다. 죽은 팥빵이의 물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건 윤주만의 비밀이었다. 밥그릇은 그렇다 쳐도 죽은 고양이의 플라스틱 화장실까지 버리지 못하는 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실 윤주 자신도 그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플라스틱 화장실에도 팥빵이의 존재가 여전히 붙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윤주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다. 고양이는 변기 뒤에 앉아서 윤주를 바라봤다. 긴장이 조금 풀렸는지 두 앞발을 나란히 앞으로 뻗은 채로 눈을 깜빡였다. 다른 페르시안에 비해서도 얼굴이 크고 가만히 보니 꽤나 느긋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도톰한 앞발도 컸다. 눈은 호박색이었다. 윤주는 자신의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잠시 잊고서 그 애의 모습을 봤다. 고양이가 눈을 가늘게 뜨며 윤주에게 눈뽀뽀를 했다.
잠결에 침대 위에 핸드폰에 손을 뻗었는데 뭔가 부드러운 것이 손등에 닿았다. 안경을 찾아 쓰고 보니 고양이가 윤주의 다리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을 마주치자 고양이가 두 앞발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고서 윤주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윤주가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눈을 감고서 골골송을 불렀다. 고양이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동그란 얼굴에 젊은 고양이 특유의 생기가 감돌았다. 어쩌다가 주인을 잃었니? 어쩌다가 집을 나왔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고양이가 누군가로부터 유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스쳤다. 어떤 사람들은 키우던 동물을 버린다. 털이 날린다고, 똥오줌 냄새가 난다고, 더 이상 어리지 않아서 귀엽지 않다고, 아프다고, 늙었다고,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버린다. 그런 인간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정을 주고 온전한 믿음을 준 동물들을 생각할 때면 윤주는 마음이 아팠다. 고양이를 사랑하면 할수록 윤주는 어쩐지 인간에게서 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인간은 그런 동물이다. 아니, 그럴 수 있는 동물이다. 배신할 수 있는 동물. 자신의 배신이 온전히 약한 생명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 있는 동물. 윤주는 고양이의 사진을 찍어서 전단을 만들었다. 발견된 시간과 장소, 추정 나이, 성별, 성격과 행동거지, 울음소리까지 자세히 적었다. 앞모습을 가장 큰 사진으로 두고 뒷모습과 옆모습 사진도 작게나마 넣었다. 윤주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아파트 단지와 담벼락과 전봇대에 동네의 크고 작은 동물병원 6군데의 양해를 구하고 전단을 붙였다. 네이버 고양이 카페와 지역 주민 커뮤니티 카페에도 가입해서 글을 올렸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 윤주는 하루 날을 잡아서 인터넷에 글을 다시 올리고 조금 더 촘촘하게 전단을 붙였다. 고양이의 귀여운 얼굴을 볼 때면 고양이를 잃은 상상 속 주인의 안타까움이 떠올랐다. 네이버 카페와 트위터에 고양이를 찾습니다와 서울 중랑구를 함께 입력해서 검색했다. 팥빵이를 키울 때 윤주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팥빵이를 잃어버리는 일이었다.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종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키우던 동물을 잠깐의 실수로 잃어버린 사람들의 사연을 읽으며 윤주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미 팥빵이는 세상에 없는데도 마치 여전히 자신의 팥빵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한 달이 지났지만 고양이를 찾는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동물병원 원장은 아마도 실종이 아니라 유기일 것이라고. 실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도 찾아보지 않는 건 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주 씨가 그냥 키우세요. 그렇게 말하는 원장에게 윤주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 고양이를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다. 혹시나 주인이 아직 찾고 있을까봐 그런 말을 하는 윤주의 얼굴을 원장은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한 달간의 동거였지만 이미 고양이는 윤주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뱃살을 덜렁거리며 현관문으로 뛰어나왔고 두 발로 서서 윤주의 다리에 붙었다. 윤주가 방으로 들어가면 앞서서 걷다가 옆으로 쓰러져 배를 보이고 꼬리로 바닥을 툭툭 쳤다. 윤주가 밥을 먹을 때도 인터넷을 할 때도 고양이는 윤주를 주시했고 눈이 마주치면 눈뽀뽀를 했다. 자려고 침대에 가면 따라와서 윤주의 팔에 기대고 자다가 아침이면 윤주의 배 위에 올라와서 꾹꾹이를 하기도 했다. 배 위에서의 꾹꾹이는 팥빵이를 오래 키우면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대접이었다. 고양이는 천성이 다정한 아이였다. 자기 곁에 누워서 잠을 자는 고양이를 볼 때면
시간이 금방 갔다. 작은 콧구멍으로 숨을 쉬면서 동그란 배가 위아래로 조금씩 움직이고 꿈에서 달리기를 하는 듯 앞발을 움찔거리는 고양이. 배에 귀를 대보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다시 고양이의 심장으로 순환하는 소리에 윤주는 새삼스럽게도 마음이 아프곤 했다. 모르는 곳에 나왔을 때 얼마나 무섭고 어리둥절했니? 나는 누가 널 버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2달이 지나고 윤주는 고양이가 유기되었거나 실종되었더라도 그럴 사정이 있었으리라 판단을 내렸다. 다시 고양이를 키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므로 좋은 사람에게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는 사람, 적어도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에게 보내고 싶었지만 주변에 성묘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다. 고양이의 가족을 찾습니다. 순한 개냥이에요. 윤주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고양이 사진을 올리고 입양 가족을 찾는다는 내용을 적었다. SNS 계정이라도 있었으면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윤주는 네이버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와 양이네에도 입양 홍보글을 올렸다. 사진은 신중하게 선택해서 올렸다. 분홍색 보타이를 메고 위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 이불 안에 들어가서 자는 사진. 한쪽 앞다리를 들어서 안녕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올렸다. 학생 문의 사절합니다. 앞으로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도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성인, 반려인을 구합니다. 글을 딱딱하게 써서인지 악갱이 대란 시즌이어서인지 입양 문의 쪽지나 답글이 거의 없었다. 귀여운 아이인데 안 됐네요. 고양아, 좋은 가족 만나. 같은 응원 답글이 전부였다. 윤주는 수시로 카페와 네이버 쪽지와 메일을 확인하면서 입양 문의가 오기를 기다렸다. 입양글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을까? 고양이와 함께 자리에 누웠을 때 새 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떴다. 입양 문의 드려요 라는 제목의 메일이었다. 안녕하세요. 고다에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어떤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저는 33 여자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어제 고양이 사진을 처음 보고 계속 마음에 남아서 연락드려요. 이런 문의 드리는 거 처음이에요. 고다에 가입한 지도 꽤 됐는데 한동안은 눈팅만 했었거든요. 앞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남편이랑 고양이 키우는 거에 관한 얘기 다 됐고요. 아이 가질 계획도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취직해서까지 고양이 한 마리를 15년 키운 경험도 있어요. 충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주세요. 윤주는 핸드폰에 눈길을 잠시 주다가 메일함을 놔았다.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아무리 부부가 고양이를 잘 키우고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남자 쪽 가족들이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곤 했다. 며느리가 임신해서까지도 별말 없던 시가식구가 출산 직후부터 고양이를 내다 버려야 한다고 애한테 안 좋다고 매번 이야기한다든지 난임 부부에게 고양이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니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고민글의 유형이었다. 시가 식구들이 왜 고양이 키우는 것에까지 성간인가? 왜 그런 말에 영향을 받나? 라는 생각도 그런 주제 넘은 참견에 져서 실제로 고양이를 파양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기도 하다가도 고양이를 너무 사랑한데도 시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 결혼이라는 게 뭘까? 보내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입양글에 올렸듯이
저는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고양이를 입양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신 계획이 당장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아이가 생기게 되면 고양이를 파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요. 이미 아픈 일을 겪은 아이여서 두 번째 가족은 아이를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맡아줄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아침 회사 컴퓨터로 메일 답장을 보내고 윤주는 사진첩에 고양이 사진들을 봤다. 눈을 마주하고 살을 대고 지낸다는 건 생각보다 큰일이었다. 회사에 와서는 늘 고양이 생각을 했고 퇴근하는 길에는 고양이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에 언덕길을 뛰어 올라가기도 했다. 자신을 보고 반가워하는 고양이를 보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마음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오니 다시 메일이 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면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평생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만이 아니라 남편은 수술도 받았어요. 혹시 증명이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아이 없는 부부에게 입양 보내기 싫으신 거 저도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결혼 전에 고양이를 임보를 2번 했었고 그런 조건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아이들을 클릭하시면 제가 올린 입양글과 제가 예전에 키웠던 고양이에 대한 글이 있어요. 보시고 다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주는 고다에 들어가 그녀의 아이디를 클릭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2마리의 고양이를 임보하고 입양 보냈다. 한 마리는 장에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는데 그녀가 매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보고 퇴원한 후 완치될 때까지 돌아봐서 입양을 보내기도 했다. 입원 비용과 약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윤주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장난삼아 고양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었다. 윤주는 그녀가 올린 애정글들을 봤다. 키우던 고양이의 죽음 뒤에 올린 글이 3개 있었고 고양이의 투병기도 3개 있었다. 이만큼 버틴 것을 보고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요. 처음 이 아이 이름을 정할 때 누가 음식 이름으로 고양이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되짚으며 의미를 얻고 싶어서인지 고양이의 이름이 만두가 뭐야? 사람들이 웃으며 말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아직도 만두가 저랑 같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두라는 고양이는 윤주가 임보하는 고양이와 닮아 있었다. 종도 성별도 달라서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라면 닮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눈을 감았을 때의 얼굴, 장난칠 때의 표정까지도 비슷했다. 그녀가 올린 글을 모두 읽고 나서 윤주의 얼굴에 흐른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 끝이 어떨 것인지를 다 알면서도 다시 시작하려 하는 사람이었다. 윤주는 그녀의 메일에 답을 보냈다. 하루 날을 잡아서 남편과 함께 고양이를 보러 오라고. 조금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보자고. 고양이는 윤주의 발등에 얼굴을 베고서 작은 혀를 조금 내밀고 그녀를 바라봤다. 더 정을 주지 않으려고 이름조차 짓지 않았는데도 피부를 맞대고 맥박을 느낀 다정한 존재의 무게가 가벼울 순 없었다. 윤주는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행복한 헤어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은 애감하면서 인보일기의 최은영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